과학실험실에는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도구나 기계들이 많이 있어요. 유리막대를 세게 젓다가 부러져 손가락을 긁히기도 하고, 식물을 자르다 손을 베이기도 하며 LED 연결핀에 손을 찔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외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외상사고란 물체에 의한 신체 손상 사고를 의미합니다. 흔히 긁힘, 베임, 찔림 세 가지 사고 유형이 있어요. 먼저 긁힌 상처가 생겼을 경우 상처에 더러운 것이 묻어 감염될 수 있으므로 깨끗한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씻어 오염물질을 제거합니다. 이때 샤워기와 같이 수압이 강한 도구를 사용하면 통증이 심해질 수 있으니 조심해요. 또 고인물에 상처를 담그는 것은 소독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입으로 상처를 빠는 것도 입안 세균으로 인해 상처 감염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상처 부위를 씻은 후에는 물기를 닦고 소독한 후 연고를 발라요. 만약 상처가 커서 옷에 스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면 밴드나 붕대를 사용해서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답니다. 다음으로 베인 상처가 생겨 출혈이 있을 경우 상처를 만지기 전 감염이 되지 않게 조심하도록 해요. 그리고 실험 전에 반드시 보호장갑을 착용해서 피해를 막도록 해요. 그 후에는 깨끗한 거즈 등으로 출혈 부위를 완전히 덮고 손가락이나 손으로 압박합니다. 팔이나 다리에서 피가 나는 경우에는 압박하면서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해요. 출혈이 멈추면 깨끗한 수건을 사용해서 다시 피가 나지 않도록 거즈를 고정합니다. 지혈이 어느 정도 됐다면 상처 정도에 따라 처치를 해요. 피부에 가벼운 손상 정도면 상처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소독한 후 거즈나 밴드를 붙여요. 상처가 깊거나 벌어져 봉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독이나 연고를 바르지 않고 상처 부위만 깨끗이 하여 멸균 거즈를 덮고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찔린 상처가 생겼을 경우에는 무엇에 찔렸는지 확인하고 찔린 부위를 만지거나 문지르지 않습니다. 혹시 녹슨 금속에 찔렸을 경우 파상품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출혈이 생긴 경우에는 지혈 후 깨끗한 물로 씻어 소독하고 물체가 얕게 박힌 경우에는 소독한 도구로 물체를 제거한 뒤 지혈하고 소독합니다. 만약 물체가 깊게 박힌 경우라면 임의로 물체를 빼다가 과다 출혈 또는 신경 손상 위험이 있으므로 빼지 말고 수건 등으로 고정한 뒤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외상사고에 잘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우선이겠죠? 이제 외상사고 예방을 위한 올바른 실험기구 사용법을 알아봅시다. 가장 먼저 유리 실험기구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비커, 스포이드, 시험관, 눈금 실린더 4가지 도구의 사용법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커의 올바른 사용법이에요. 비커를 옮길 때는 한 손으로 옆면을 감싸주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래를 받칩니다. 유리막대로 용액을 저을 때는 비커 벽면이나 바닥에 부딪혀서 깨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만약 비커가 깨졌을 경우에는 손으로 만지지 않습니다. 큰 유리 조각은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치우고 미세한 유리 조각은 젖은 키친타월로 닦아요. 스포이트의 올바른 사용법이에요. 스포이트를 잡을 때는 세 손가락으로 유리관 부분을 가볍게 쥐고 엄지와 검지로 고무 부분을 가볍게 감싸줍니다. 고무 꼭지만 잡으면 고무 꼭지가 빠지면서 액체가 쏟아지고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고무 꼭지만 잡지 않습니다. 스포이트로 용액을 옮길 때는 고무 꼭지를 누른 다음 액체 속에 스포이트를 담급니다. 약품 속에 스포이트를 담근 채로 고무 꼭지를 누르면 약품 속에 기포가 생기거나 튀므로 조심합니다. 그리고 고무 꼭지를 천천히 놓으면서 액체를 빨아들입니다. 용액이 들어있는 스포이트를 옆으로 눕히면 고무 꼭지 속으로 약품이 들어가므로 반드시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이동합니다. 마지막으로 약품을 흘려넣을 때는 스포이트가 비커나 시험관 속의 물질에 닿지 않도록 벽에 대고 흘려넣습니다. 시험관의 올바른 사용법이에요. 첫째, 시험관의 윗부분을 손이나 집게로 잡습니다. 둘째, 손으로 잡을 때에는 엄지, 검지, 장지, 세 손가락으로 윗부분을 가볍게 잡습니다. 셋째, 액체를 넣을 때는 시험관을 기울여 시험관 벽을 따라 조금씩 흘려넣으며 4분의 1 정도 넣습니다. 넷째, 고체는 미끄러져 내려가도록 살며시 밀어넣습니다. 다섯째, 내용물을 섞을 때는 손목만 움직여서 시험관의 아랫부분을 둥글게 돌립니다. 실험이 끝난 후 보관하거나 세척한 후 건조할 때는 시험관 내에 꽂도록 합니다. 눈금 실린더의 올바른 사용법이에요. 먼저 눈금 실린더를 평평한 곳에 놓고 액체의 표면과 눈높이를 수평으로 유지하면서 눈금을 익습니다. 눈금 실린더를 보관할 때는 굴러떨어져 깨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바구니에 뉘어서 보관합니다.
다음으로 자르는 도구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칼, 가위, 송곳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하도록 할게요. 칼의 올바른 사용법이에요. 첫째, 손을 다치지 않도록 보호장갑을 착용하고 커팅 매트를 함께 사용합니다. 만약 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금속이 덧대어져 있는 자를 이용합니다. 둘째, 칼날은 두세 마디 정도 빼서 사용합니다. 셋째, 칼을 잡지 않는 손은 재료를 움직이지 않도록 잡고 있되 눈금 방향이 아닌 금속이 덧대져 있는 곳을 따라 칼질을 합니다. 이때 칼질하는 방향에 손을 두지 않도록 합니다. 넷째, 칼질의 방향을 바꿔야 할 때는 자의 방향이 아니라 재료의 방향을 바꿔가며 칼질합니다. 다섯째, 책상의 높이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일어나서 칼질합니다. 칼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으로는 칼을 건네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칼날을 넣어두도록 합니다. 또 커터칼로 두꺼운 재료를 자를 경우 칼날이 흔들려 위험하므로 칼날을 잡아주는 잠금 장치가 있는 칼을 사용합니다. 가위의 올바른 사용법이에요. 첫째, 종이를 자를 때 자르고 싶은 부분의 옆부분을 잡고 종이를 움직이며 자릅니다. 둘째, 가위를 쓰고 난 뒤에는 날을 닫습니다. 셋째, 가위를 건네줄 때는 손잡이가 상대방을 향하도록 합니다. 송곳의 올바른 사용법이에요. 첫째, 손을 다치지 않도록 보호장갑을 착용한 후 재료를 움직이지 않도록 잡고 있습니다. 둘째, 송곳의 진행 방향에 손을 두지 않도록 합니다. 송곳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으로는 먼저 뚫어야 할 물건을 손바닥에 두고 뚫지 않아야 하고 송곳을 건네줄 때는 손잡이가 상대방을 향하도록 합니다. 녹이 쓴 송곳은 파상품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도구들의 올바른 사용법이에요. 광학 현미경과 프레파라트 유리판, 센서류, 디지털 기기, 3D 프린터가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하도록 할게요. 광학 현미경과 프레파라트 유리판의 올바른 사용법이에요. 광학 현미경은 조동 나사를 조금씩 조절하여 프레파라트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센서류 디지털 기기의 올바른 사용법이에요. 첫째, 사용 전에 손에 있는 정전기를 제거합니다. 둘째, 전원이 공급될 때는 안쪽 회로 부품을 만지지 않고 센서의 가장자리를 잡고 사용합니다. 셋째, 젖은 손으로 만지거나 물에 넣지 않습니다. 넷째, 센서에 케이블을 연결할 때는 케이블 방향에 주의해서 연결합니다. 다섯째, 케이블을 제거할 때는 손으로 커넥터를 잡습니다. 여섯째, 규격에 맞는 건전지 팩과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디지털 기기에는 날카로운 연결핀들이 많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서 다룹니다. 3D 프린터의 올바른 사용법이에요. 첫째, 작업 시 유해한 물질이 나올 수 있으므로 3D 프린터 가동 시 작업 현장 내 환기 장치를 항상 가동합니다. 둘째, 소재 원료가 친환경 원료로 안전한 소재인지 원료 정보를 확인합니다. 셋째, 필라멘트가 녹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 중에는 산업용 방진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넷째, 출력 중에는 노즐이 매우 뜨거워지므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다섯째, 출력물 후가공 시 파편이 튀거나 자르는 도구에 베일 수 있으므로 보호장갑 및 보안경을 착용합니다. 여섯째, 출력 완료 후 반드시 환기장치, 창문, 출입문을 이용하여 작업 공간을 환기시킵니다. 3D 프린터는 개방형 장비보다 밀폐형 장비 사용을 권장하며 장비 내 유해물질 제거 장치가 장착된 장비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신나는 아이니의 학습전공 퀴즈. 실험 도구들의 사용법을 잘 익혀서 외상사고를 예방하고 외상사고가 생기더라도 올바르게 대처해서 안전한 실험이 되도록 해요. 그렇다면 퀴즈를 통해 배운 내용을 학습해볼까요? 다음 중 페트병으로 수경재배용 화분을 만들다가 손을 다쳤을 경우 올바른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 3번이요. 외상사고 시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상처를 압박하여 지혈하고 깨끗한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씻어낸 후 소독해요. 정답입니다. 그럼 다음 중 실험기구나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한 경우는 무엇일까요? 4번이요. 손이 둔해지면 장갑을 벗고 잘라도 되지 않을까요? 땡, 틀렸어. 무슨 일이 있어도 장갑은 벗으면 안 돼. 정답은 2번. 가위를 건네줄 때는 손잡이가 상대방을 향해야 상대방이 다치지 않아요. 마리의 실험 노트.
안전한 실험을 위해서는 위험한 도구의 사용을 조심해야 하고 다쳤을 경우 응급처치를 올바르게 해야 해. 내가 정리한 내용 한번 들어볼래? 실험 도구에 긁혔을 경우에는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상처 부위의 오염물질 제거 후 소독하고 연고를 바른 자리에 밴드나 붕대를 감고 상처를 보호해야 해. 베어서 출혈이 있다면 손으로 직접 압박해서 지혈하고 깨끗한 수건을 사용해서 재출혈을 막는 거야. 가벼운 상처에는 소독 후 밴드나 거즈를 붙이지만 깊은 상처라면 소독약도 연고도 바르지 않고 곧장 병원으로 가야 해. 찔린 상처를 입었을 때는 찔린 물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부위를 만지거나 문지르지 말고 깨끗한 물로 씻고 소독하는 거야. 만약 물체가 얕게 박혔을 경우에는 소독한 도구로 제거하고 깊게 박혔을 경우에는 임의로 빼면 과다 출혈 또는 신경 손상이 올 수 있으니까 빼지 말고 병원으로 가야 해. 단, 녹슨 금속에 찔렸을 경우에는 파상풍 위험 때문에 무조건 병원을 가야 한다는 거 잊지 마. 실험기구들을 조심히 다루는 것도 아주 중요해. 먼저 비커는 깨지지 않도록 조심히 다루고 스포이트와 시험관을 가볍게 쥐고 눈금 실린더는 바구니 속에 뉘어서 보관해야 해. 자르는 도구인 칼, 가위, 송곳은 언제나 보호장갑을 착용하고 상대방에게 건네줄 때는 반드시 손잡이 부분이 향하도록 전달해야 해. 마리의 실험 노트 끝! 재밌는 실험 시간에 찔리고 베이고 긁혀 피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올바른 실험 도구 사용법과 외상사고 대처 방법을 익혀서 재미있고 안전한 실험을 해볼까요?